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전해주러 오시는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축구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네, 예. 밤잠을 설쳤습니다. 네. 축구 담당이기도 하시고. 네, 벤투호가 근데 밤잠을 설칠만 했어요. 화끈한 승리를 했습니다. 이라크를 3대 0으로 크게 꺾었는데요. 내용도 결과도 다 잡은 경기였다 싶어요. 아, 그래요? 원정이지만 사실 무관중 중립 경기처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최종 예선 6차전이었는데요. 예. 이재성, 손흥민 또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뛰는 작은 정우영 동명이인이 있어서요. 네. 예, 잇따라 골을 넣으면서 승점 3을 추가했습니다. 네. 최종 예선에서 최다 점수 차로 이긴 경기였고요. 최종 예선 6경기에서 4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 캡틴이 페널티킥 2번이나 찼네요? 네, 이거 잘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손흥민 선수가 옛날에는 그 페널티킥 좀 이게 좀 안 좋아했던 울렁증이 것 같은데? 있어가지고 원래 안 차죠. 근데 어제 후반 23분 조규성 선수가 얻은 페널티킥 키커로 자신감 있게 나섰습니다. 예. 오른쪽 골문 구석으로 예리하게 강하게 찼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세레머니까지 신나게 했는데 네. 슈팅 직전에 우리 정우영 선수가 페널티 지역으로 들어간 게 보여서 옵사이드? 비디오 판독 끝에 다시 찼습니다. 네. 사실 두 번째 찰 때가 더 부담스럽잖아요. 똑같은 예. 대로 차야 되는지 반대로 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골키퍼가 예측을 그럴 때는 네. 바꿀 거라 생각을 많이 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네. 반대로 뛰긴 했습니다. 예. 골키퍼는. 근데 네. 골문 중앙으로 역시 강하게 찼고요. 몸 날린 골키퍼 발끝에 맞았긴 했는데 두 번째로 네. 역시 골인이 됐습니다. 네. 어제 경기장이 손흥민 선수가 A매치 데뷔골을 넣었던 경기장이에요. 2011년 아시안컵 인도전에서 골대 위쪽 찌르는 왼발 슈팅 쐈고 하트 예. 세레머니 만 19살 네. 막내로 그렇게 하트 세레머니까지 했었는데 캡틴으로 10년 만에 어제는 A매치 30번째 골을 넣게 됐습니다. 예. 환상적인 경기 보여줬다. 뛴 선수나 뛰지 않은 선수나 모두 헌신했고 이 팀의 일원이라는 게 너무 기쁘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영어로 인터뷰하던데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방금. 네. 뛴 선수나 안 뛴 선수나 다들. 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월드컵 진출 확정으로 봐야 되나요? 8분 응선은 넘지 않았나 8분 자신감 응선 있게. 정도? 네. 네. 조 2위까지 이제 내년 카타르 월드컵 직행을 하는데 예. 최종 예선 이제 A조 6개 팀이 홈앤어웨이로 이제 10경기 하는 거잖아요. 예. 6경기 끝난 지금 우리는 이란에 이어서 조 2위긴 합니다만 네. 3위인 아랍에미리트랑 승점 차가 무려 8점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내년 이제 이란과 안방 맞대결이 있고 나머지 중동 원정 3경기가 있는데 네. 이란과는 어차피 위에 상위 클래스 두 팀이 싸우는 1위 결정전 개념이니까 빼고 예. 중동에서 3패를 당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간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 사실 월드컵 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우리 팀 네. 역량이나 실력 보면 당연히 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가면 10회 연속 진출이거든요. 10회 연속. 저는 제가 태어나고 월드컵 안 간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대부분의 이 MZ세대는 그렇습니다. 네. MZ세대 때. 네. 근데 네. 호날두가 뛰는 포르투갈 또 유럽 챔피언인 이탈리아도 지금 직행을 못한 상황이고 아시아라서 쉽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참고로 B조만 봐도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호주 여기가 1, 2위 경쟁 매우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 최종 예선이 사실 사령탑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보면 당시 최장수 사령탑이었던 슈틀리케 감독이 네. 중국에 지고 카타르에도 33년 만에 지고 이게 이제 도하 참사였고요. 이란에도 지고 하면서 최종 예선 2경기 남기고 불명예 퇴진을 했었고 신태용 감독이 소방수로 긴급 투입됐었던 네네. 그래서 결국에 골득실에서 딱 한 골 앞서가지고 러시아에 갔었고요. 예. 2014년 때도 보면 조광래 감독 경질되고 최강희 감독이 원포인트 사령탑으로 지휘봉 잡았고 본선은 예. 또 홍명보 감독이 갔었죠.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하면 이번에 정말 역대급으로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MZ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 학제가 무조건 진출, 무조건 진기약. 네. 말도 안 되는. 네.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네. 하시죠. 오늘 3차전이지 않습니까? 네. KT가 예상외로 표현해도 될까요? 초반에 2게임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쉽게.
참 무시무시하던 가을곰 위력이었는데 KT 앞에서 정말 작아졌어요. 예. 4번 먼저 이겨야 되는 시리즈에서 KT가 먼저 2경기 가져가면서 여기도 참 느긋한 상황인데 예. 오늘 3차전은 쿠바산 어깨에 달렸습니다. KT는 데스파인에 또 두산은 미란다 선수가 나오는데요. 둘 다 쿠바 선수. 네, 예. 둘은 2013년에 쿠바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예. 메이저리그까지 밟고 올해 한국에서 만난 절친 사이인데 예. 두산의 미란다 선수 뭐 특급 좌완이죠. 올해 KBO 최고 투수고 평균 자책점 탈삼진 1위를 했고 탈삼진은 심지어 225개로 1984년 최동원 이후 37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예. 14승 거두면서 뭐 MVP급 활약이다라고 했는데 정규 시즌 막판에 어깨 통증이 있어서 이탈을 해서 예. 포스트 시즌 기간 푹 쉬었습니다. 네. 오늘 24일 만에 마운드에 서는데 쌩쌩한 어깨로 잘 던질지 아니면 만원 관중 앞에서 이제 좀 감을 잃고 헤맬지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야구 그 특히 한국 시리즈 네. 그 전에 또 이 진출 과정에서도 보면 몇몇 선수들의 그 뛰어난 그 수비 활약 그렇죠. 굉장히 다이빙 눈에 캐치 뭐 띄고 이런 것들이. 유독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저께도 그랬죠. 네. 뭐그 뭐죠 그저 야구는 많이 보셨군요. 네네. 네. 더블 플레이 잡아두는 네. 분은 그 부분 되게 뛰어났었고. 자 그런데 네 요즘 대선 전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스포츠와 접점 찾는 후보들 당연히 있을 텐데 윤석열 네. 후보가 직접 가지 않습니까? 네, 한국 시리즈 첫 경기에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응원을 간 장면. 네. 지인이 사진 보내줬는데 아니 뭐 은퇴한 투수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풍채가. 체격 때문에? 네. 파란색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를 입고 예. 이제 한국 시리즈 박힌 기념 모자 쓰고 이제 고척돔에 갔습니다. 네. 야구광을 자처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야구 명문 충암고 출신이기도 하고 뭐 보니까 어릴 때 친척 형들하고 캐치볼을 즐겨했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예. 당일에 그 고척돔 1차전 때 보면 대전에 근무할 땐 한화, 대구에 있을 땐 삼성, 광주에서는 해태와 기아를 응원했다 이런 네. 말도 했고 어허. 인터뷰하다가 와 이제 함성이 나오니까 예. 안타 나온 모양인데 빨리 가서 좀 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야구를 좋아하는 그런 티를 냈습니다. 그래요. 5회까지 혼자 앉아서 봤다고 하죠. 예. 뭐 2030 표심 잡겠다, 뭐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 보여주겠다, 뭐 이런 행보인 것 같아요. 그랬군요. 이재명 후보는 상무에 e스포츠 선수단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했죠. 기사 몇 개 보니까 이거 청년 공약이라고 써놨던데 예. 체육 공약이겠죠. 음. 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이머 여러분 이제 상무 e스포츠 선수단에 지원하세요. e스포츠가 또 하나의 양궁, 또 하나의 쇼트랙으로 체육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되면 본인 임기 내에 상무 국군체육부대에 e스포츠단을 만들겠다 이런 예. 약속을 한 건데요. 네네. 경기지사 때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만들기로 했고요. 2023년에 네. 성남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대선 결과로 바뀌는 분야가 굉장히 많겠지만 네. 체육계도 특히 관심이 매우 많은데요. 이 말이 있어요. 박근혜 국정농단의 출발점은 체육농단이다. 이게 2017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했던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정유라의 뭐 공주승마, 뭐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의혹 뭐 예. 이런 것들이 화두여서 체육 쪽 뭐 이런 얘기들이 대선에서도 되게 전면에 앞에 서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뭐 쇼트랙 조재범 성폭행 사건, 또 철인 3종 최숙현 사망 이런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이번 정부 여당 쪽에서는 예. 스포츠 인권 이런 쪽에 좀 무게가 많이 실렸었죠. 그래서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면 뭐 메달은 필요 없다, 과정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 기조였는데 체육계 예. 내에서는 사실 불만이 좀 있는 편이에요. 뭐 예. 우리가 범죄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평창 아이스하키 단일팀 같은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한다 이런 볼멘 소리도 많은데 예. 양쪽 캠프에 보니까 이제 체육인들도 이합집산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네. 남은 기간 어떤 체육 공약 정책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주 기자였습니다.